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이거 화공기사 책이죠. 시대고시기에서 나온 네이버에서 또 네이버 쇼핑 교보문고에서 다 구매할 수 있는데 화공연력학의 그 단위 또 화공양론도 해당됩니다. 단위 문제랑 연력학 제1법칙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도 이거 다 아이고, 스프링 제본한 건데 한번 쭉 목차도 있고 한데 선생님 단원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 풀이들이죠. 그래서 기출들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잘 모르는 분들, 특히 이제 비전공자들 또 뭐 전공을 했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위 파트, 즉 연력학 기초 파트랑 연력학 제1법칙 관련해서 한번 퀵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쭉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해볼게요. 1번 열과 일 사이의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표현한 법칙은,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그 본명이라면 동사무소 가서 동주민센터 가가지고 올린 이름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연력학 제1법칙이고 2016년 4회 출제됐었고요. 보면은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본명,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등재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뭐예요? 엔트로피 증가 법칙, 즉 델타 S 토탈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서 방향성이죠.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고,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온도 0도, 즉 0켈빈이니까 도시로는 마이너스 273도씨죠. 그때 관련된 엔트로피 관한 법칙이고, 그 다음에 연력학 제0법칙은 0법칙까지 암기해야 되죠. 이해해야 되죠. 열적 평형 상태를 설명하는 법칙. 그래서 이른 열은 얻은 열과 같다. 그게 연력학체 0법칙이에요. 그래서 1번의 정답 2번이고, 또 2번 한번 보시면 3성분계의 기획 상평형 계산을 위한 최소의 변수. 이때 변수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공부했던 시강 특성. 그죠? 인텐시브죠. 익스텐시브는 밖으로 들으라는 거니까 양적인 거고, 선생님이 성격이라고 그랬죠? 질적인 거, 인텐시브, 즉 시강 특성을 묻는 거예요. 시강 특성 그 가지수. 그래서 반응이 없는 거로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이거 헷갈리니까 F는 E-PC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페이스 몇 개요? 3개. 페이스 몇 개요? 페이스는 상이죠. 페이스는 상이니까 기액이니까 2고, 컴포넌트 3성분이라고 알려줬으니까 3.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 F는 E-PC방으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015년 4회 출제됐던 거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3번 요오드 증기가 그 고체와 평형에 있는 개에 대한 자유도는 얼마인가? 고체하고 베이퍼, 즉 증기가 평형에 있어요. 액체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오딘 53이죠. 아이오딘은 뭐예요? 실온에서는 금속처럼 보이는 금보라색 바늘 모양 고체다 해서 이 고체가 이제 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E-PC방. 그죠? 반응이 있을 때는 나중에 쭉 공부해서 이제 화학 반응평형으로 하면 뭐예요? E-PC 마이너스 반응의 개수, 그 다음에 스페셜 컨스트레인트 특별 제한 조건의 개수. 그죠? 그래서 상평형일 때는 이 식을 쓰면 되고 E-PC방. 그죠? 화학 반응평형일 때는 이 식을 쓰면 되죠.
잘 아시겠지만 자유도수 구할 때는 이퀄리브리엄 평형일 땐 거죠. 조심하시고. 그래서 페이스는 기상과 고상이니까 두 개고 컴포넌트는 요도 뿐이에요. 그래서 1. 그래서 비전공자들 막 공기도 있지 않나요? 이런데 곤란합니다. 그럼 자, 그다음 4번. 다음 중 상태 함수. 상태 함수는 스테이트 펑션이죠. 그래서 상태 함수의 반대말이 뭐예요? 점함수죠. 아니, 점함수란다. 경로함수죠. 경로함수. 그래서 경로함수. 그래서 페이스 펑션.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 쌤이 한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태함수는 이 점에서 점까지 경로에 상관없으니까 뭐예요? 포인트 펑션. 그래서 포인트에 점자를 따서 포인트 펑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자유 에너지 1이면 해당되지 않는 거 1이죠. 1이 경로함수고, 경로함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1과 열과 그 다음에 라지 C로 쓰세요. 그래서 MC 또는 NC, 즉 질량이고 M은 몰이죠. 이때 스몰 C는 뭐예요? 단위 질량당 비열 또는 연용량. 또 요 C는 단위 몰당 연용량. 그죠? 그래서 MC, NC를 다 라지 C라고 했을 때 요 연용량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경로함수예요.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오죠. 그래서 W, Q 그 다음에 라지 C 연용량 요것도 경로함수다. 그래서 이때 C는 뭐예요? 지금 여기 스몰 C는 단위 몰당 단위 질량당 이니까 시강 특성이지만 즉 그 스미스 책에서 나오는 CP나 CV는 잘 단위를 보시면 뭐예요? 단위 몰당 또는 단위 질량당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위 몰, 단위 질량이 나오면 무조건 시강 특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강 특성에다가 질량이나 몰을 곱하면 라지 C의 연용량이 되는데 이 연용량도 경로 함수에 해당돼요. 그래서 Q equal 뭐 MC 델타 T Q equal MC 델타 T인데 라지 C 델타 T 하면 요거 요 C는 조심해야 될 게 경로함수면서 시량이 아니라 시강 특성이 돼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 가끔 나오죠. 군무원이나 화공기사에. 그래서 이게 시량이면서 즉 가산성이 있죠. 즉 2 더하기 3은 5 하는 이렇게 서로 더할 수 있는 시량의 그 다음에 뭐다? 경로함수.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W, Q, 라지 C 요게 경로함수에 해당된다.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온다. 꼭 기억하시고 또 4번 한번 볼까요? 5번 한번 볼까요? 알코올 수용액의 증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의 자유도수는 그래서 뭐 알코올 수용액이면 뭐 CH3OH에 H2O 또는 C2 H5OH에 H2O 즉 물에 메탄올이 있거나 에탄올이 있는 경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분이 두 개죠. 그리고 뭐야? 수용액이라 그랬으니까 수용액과 증기가 평형이니까 상도 액상과 기상 상 두 개, 성분 두 개죠. 이때 자유도는 뭐예요? E-PC방 해서 E- 몇 개? 두 개. 성분 페이스 상 두 개, 컴포넌트 두 개. 그래서 답은 2가 나오니까 정답 3번. 그래서 상평형일 때 자유도수 구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아주 지금 기초적인 거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0kPa 300Kelvin에서 2몰의 이상기체의 부피. 그래서 점수 주려고 냈는데 2014년 4회 나왔던 거죠. 그래서 PV는 NORT고 V는
P분의 NORT니까 N은 2몰, R은 8.314 줄 퍼몰, T는 300 켈빈. 그죠? 다음 곱하기 1kPa는 뭐예요? 1000파스칼이죠. 1000파스칼이고 1000 적고 그 다음에 파스칼을 그냥 편하게 뉴턴 퍼 메타 제곱 하면 되고 1줄은 1뉴턴 곱하기 1메타니까 1은 쓰나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0.03326 세제곱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고 아직까지 그거 모르시고 계신 분 설마 없겠죠? PV는 NORT에서 R은 뭐예요? NT분의 PV인데 이 R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1ATM 곱하기 22.4리터 그 다음에 1몰 기준 그 다음에 0도씨 기준이니까 273 켈빈 그래서 다 계산해주면 0.082 선생님 때는 기술고시 시험 치러 가면 0.08206까지 했는데 그냥 0.082만 하시고 리트 ATM 몰 켈빈 이게 R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단위 환산해주면 8. 여기서 나왔던 뭐예요? 단위 환산만 해주면 8.314 줄 퍼 몰 켈빈 이렇게 되는 거죠. 리트 ATM이니까 PV죠. PV는 1이 되죠. 그래서 줄로 바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설마 R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아주 기초적인 거 같이 해봅니다. 자 7번 27도씨 1800 ATM 하에서 산소 1몰의 부피는 압축인자 1.5 압축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실제기체죠. 실제기체 방정식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상기체 방정식 PV NRT를 제외하면 모든 거는 실제기체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반데르발스 이케이션처럼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실제기체 방정식 중에 하나고 압축인자를 쓴 식인 거예요. 그래서 압축인자만 나오면 무조건 이 식을 쓰면 되죠. 실제기체 방정식 모델 중에서 하나니까. 그래서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V는 P분의 ZN RT. 그래서 압축인자 1.5 넣었고요. N 1몰 R은 0.082를 쓸지 8.314를 쓸지는 단위들을 보고 맞춰주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트니까 0.082 리트 ATM per 몰 켈빈에다가 항상 절대 온도 그래서 27 더하기 273 켈빈 그래서 압력은 1800 ATM이니까 답은 0. 계산기 뚜리면 0.0205 리트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화공직 97급이든 뭐 5급은 당연한 거고 군무원 97급이든 공기업 화공직 준비생이든 항상 계산기로 그래서 화공기사 문제들이 제일 좋은데 계산기로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간단한 수치로 시험 치는 계산기를 쓸 수 없는 7급까지의 공무원 시험 또는 군무원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치죠. 선생님은 정도만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자, 8번 물, 에탄올, 벤젠의 3개의 성분이고 기액이래요. 그러면 페이스 2개, 성분 3개. 그 다음에 액상은 뭐 호모지니어스, 균일하다고 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의미는 사실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같은 액상인데 L1, L2에서 기름과 만약에 물이 섞이지 않았다 이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같은 액상이라도 상이 2개입니다. 중요합니다. 섞이지 않았으면 이거 상 2개예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액상은 균일하다. 잘 섞여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섞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2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평형에 관한 문제니까 F는 E-PC방. 다른 기호 체계를 쓰면 헷갈려요. 뭐 파이라든지 이런 거 기억 잘 안 납니다. 선생님께 최고로 좋아요. E- 페이스 몇 개? 3개. 페이스 2개. 그죠? 기획. 컴포넌트 3개. 그래서 정답 3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아주 기초적인 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냥 리뷰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 9번. 반응이 수반되지 않는 개의 상법칙. 이 페이스 룰이 우리말로는 상률이죠. 또는 깁스의 상법칙. 다 똑같은 말이고, E-PC방이니까 요거에 맞게끔 돼 있는 거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14년 2회에 나왔고, 수증기와 질소의 혼합기체. 이렇게 질소든 산소든 딱 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성분인 거죠. 근데 뭐 공기는 신경 전혀 쓸 필요 없어요. 요 기체하고 물하고 평형이다 했으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가 L이고 여기가 V인데 H2O 얘는 베이퍼인 거고 얘는 뭐예요? 리퀴드인 거죠. 여기에 N2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가스고요. 기체와 베이퍼의 특징은 뭐예요? 보통 그냥 우리 살아가는 상온, 평상상자, 즉 20도나 25도 상온에서 기체인 물질은 원래도 그 물질이 기체 상태면 우리가 가스라고 부르고 이렇게 원래는 물이지만 우리 상온에서 즉 25도, 20도 상온에서 물이지만 이렇게 증기로 변했으면 그걸 우리가 가스라고 안 그러고 베이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E-PC방인데 페이스 몇 개요? H2O 이거 같은 놈이죠. N2니까 페이스 2개, 컴포넌트 2개. 그래서 E-PC방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10분의 정답 3번. 너무 쉽다. 그 다음 11번 어떤 기체가 부피는 변하지 않고 뭐예요? 150 칼로리 열을 흡수하여 그 온도가 30에서 32도씨로 상승하였다.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그래서 13년 2회에 나온 문제인데 항상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예요? 델타 H는 델타 EK는 델타 EP는 Q 플러스 WS잖아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무시해서 델타 H는 Q 플러스 WS를 쓰기도 하고 이게 열린 개라면 닫힌 개에서는 뭐예요? EK, EP가 없을 테고 뭐예요? Q 플러스 W 여기서는 샤프트 워크고 여기서는 그냥 W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지금은 닫힌 개에서 지금 내부 에너지와 기타 등등을 묻고 있는데 잘 보세요. Q 플러스 W인데 이때 W는 뭐예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인 거고요. 선생님이 예전 학부 다닐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W는 걔가 2를 했을 때 밖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W 대신에 이거 들어가 보면 값은 똑같이 나오죠?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D로 표현해서 DU는 DQ 플러스 DW잖아요. 그래서 DW는 뭐예요? 지금 방식으로 걔가 2를 받았을 때 2를 하는 건데 즉 DV 압축되잖아요. 2를 받아서.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줘서 플러스로 만드는 거. 예전 방식이면 DU는 DQ 마이너스 DW 그 대신에 DW 이때의 정의는 PDV인 것 뿐이에요. 결론은 식이 어때요? DQ 마이너스 PDV고 이것도 뭐예요? DQ 마이너스 PDV죠. 결론은 똑같죠?
그래서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방식으로 하면 델 U는 Q 플러스 W로 플러스 W로 선생님 바꿔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W인데 W의 정의가 아까 요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랑 결국은 똑같아요. 그래서 Q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델 V인데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P가 압력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요 DV가 그냥 제로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면 델 U는 DU는 뭐예요? DQ 플러스 DW다. 그래서 적분 때리면 델 U는 Q와 W는 경로함수기 때문에 델타를 처리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다. 근데 부피 변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제로. 그래서 Q. 그래서 델 U가 그냥 Q가 되는 거죠. 그죠? 델 U가 Q. 그죠? 그리고 뭐예요? 150 칼로리의 열을 흡수했다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답은 플러스 150 칼로리. 그래서 플러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죠. 그래서 정답은 11번의 정답은 3번. 그죠? 그 다음 12번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어떤 연료의 발열량이 발열한대요. 당연히 연소돼서 발열을 하겠죠. 1000kcal per kg일 때, 즉 단위, 즉 1kg당 1000kcal로 발열을 한대요. 이 연료 1kg이 연소해서 30%가 유용한 일로 바꿀 수 있다면 500kg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높이는 얼마냐 했어요. 그래서 13년 1회에 나왔던 건데 이게 묻는 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거예요. 단지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서 이 어떤 일을 또는 어떤 열을 다른 일 또는 다른 열로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1000kcal per kg인데 얘가 1kg이라고 그랬잖아요. 1kg짜리. 그죠? 그러니까 kg당 1000kcal니까 얘가 2kg도 아니고 3kg도 아니고 4kg도 아니고 1kg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만큼의 열을 낸 거예요. 그래서 키로 지워져서 킬로칼로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열을 낼 수 있는데 그 중에 30%가 유용한 일로 사용됐대요. 그래서 0.3을 곱해 준 거고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1000kcal per kg 곱하기 1kg 곱하기 0.3 이만큼의 열을 이제 Q라고 하면 얼마만큼 일로 바꿀 수 있냐 또는 열로 바꿀 수가 있냐. 그래서 이거 서로 보존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열을 Q는 뭐로 바뀐 거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전환시켰을 때 몇 미터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E, 즉 EP, 포텐셜 에너지는 mgh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500kg 무게라고 했고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높이 h를 쓸 때도 있고 책마다 틀린데 쌤도 h 쓸 때 있고 z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미스 책에서는 z를 많이 쓰네요.
그래서 여기 미지수 Z를 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00 곱하기 0.3은 3000kcal, 그 다음에 500kcal 곱하기 9.8 m/s 제곱. 그 다음 이제 단위 환산 해주기 위해서 뭐야, 1N은 1kg 곱하기 1m/s 제곱하고 같고, 곱하기 1줄은 1Nm. 그 다음에 우리가 1칼로리는 4.184줄이잖아요. 그죠? 1칼로리는 4.1,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1칼로리는 4.184줄이고 1kcal는 4184줄, 요렇게 써도 되고 4.184kJ 요렇게 써도 되고, 그죠? 1칼로리는 4.184줄.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특명인 거고, K자 붙이면 여기다 그냥 K만 붙이면 되는데, 지금 딱 쌤이 적어 놓은 걸 보니까 그냥 4184의 줄이네요. 쌤이 K자 대신에 그냥 4184를 넣었네요. 그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단위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Z로 정리하면 2562m, 그래서 2.6km예요.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물리인데 딴 거 없죠? 이 유용한 일을 가지고 일로, 그러니까 이 열을 가지고 유용한 일로 바꿀 수 있다면, 즉 에너지 손실 없다는 조건 하에서 500kg의 무게를 들어올 수 있는 높이는 약 얼마인가? 그래서 만에 0.3이니까 3000짜리 가지고 열 가지고, 우리가 전기기관차처럼 전기를 가지고 기차가 돌아가듯이 요 3000 가지고 이 500kg의 무게를 얼마만큼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느냐, 그거 묻는 거죠. 그래서 Q를 그냥 EP, Potential Energy, MGH로 바꾸는 거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15번, 16번만 풀고 맞춰볼게요.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 공존하는 삼중점에서 자유도의 수는, 그래서 항상 상평형일 때는 F는 E-PC방. 쌤은 PC방 싫어합니다. 안 가요. 자, 또 오해할라. E- 페이스가 몇 개예요? 그쵸. 고액기 다 있죠. 3. 컴포넌트. 성분은 다 H2O죠. 그래서 1 해서 0. 그래서 3중점 나오면 1이에요. 뭐 물이든 다른 물질이든 무조건 1이에요. 트리플 포인트. 그래서 15번의 정답 1번이고, 자, 16번 마치고 끝낼게요. 자, 12년 1회 나왔네요. 열역학 시스템은 주위와 열일 그리고 물질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작용하고 있다. 다음 중 열과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 즉 열 전달도 없고 물질 전달도 없는 거. 정답 고립계. 이거 다 외워야 되죠. 단열 공정, adiabatic process는 뭐예요? 열이 절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 즉 단절되어 있는 거고요. 오픈 시스템, 열려 있는 개방계는 물질 이동, 열 이동 다 있고요. 고립계는 열 물질 전달이 안 되는 거고요. 등온 공정은 온도가 일정한 건데, 자,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봅시다.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열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열자 있잖아요. 열이 끊긴 거니까 히트 트랜스퍼는 안 되고 마스 트랜스퍼, 물질 이동은 돼요. 무조건 암기. 열린 게, 개방계, 유동계 다 뚫려 있죠. 다 뚫려 있으니까 다 된다. 마스 트랜스퍼, 히트 트랜스퍼 다 된다. 그 다음에 고립계, 물질 이동, 열 이동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립계는 열린 게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닫힌 게는 폐쇄계랑 동의어죠. 그래서 닫혀 있으니까 당연히 물질 이동은 안 되지만 열은 이동될 수 있죠. 여러분들 실린더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밀폐계에서 주위에서 불을 떼어주면
실린더가 뜨거워져서 안쪽으로 열이 이동되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등원 공정은 이거는 사실 온도가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쌤이 여기에는 물질 이동이라고 물질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등원 공정이라는 게 확실하게 어떤 프로세스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으면 사실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갇혀 있어서 등원인 건지 아니면 어떤 단열 상태의 등원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 쌤이 뭐 여기서는 물질 이동이 된다 했는데, 이 등원 공정은 명확하게 그 시스템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원 공정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일단 16번 문제에서는 열과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고리깨를 골라줘야 되고, 단지 요 등원 공정은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주위와 열 이동이 서로 일어나서 계속 온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주위와 계속 열 전달이 돼서, 주위와 계속 이 등원 공정은 주위와 열 전달이 계속돼서 이동되기 때문에 열 이동, 즉 등원 공정은 열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시스템에 따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 이동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말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쌤이 여기서는 물질 이동이라고 교재에서는 적어놨는데, 물질 이동도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밝혀지지 않는 한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 물질 이동도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가지 시험 늘 나오는 거만 외우면 되죠. 고립계 물질 이동, 열 이동 안 된다. 열린 게 물질 이동, 열 이동 다 된다. 그래서 서로 반대말이다. 그 다음에 닫힌 게 또는 폐쇄계, 또 동의어 뭐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 빠졌네요. 동의어. 시험에 동의어로 많이 내죠. 밀폐계. 그래서 밀폐계 이코어로 닫힌 게 이코어로 폐쇄계. 영어로는 closed 시스템이에요. 밀폐계에 닫힌 게 폐쇄계일 때는 당연히 물질 이동 안 되고 열 이동 되고, 단열계 adiabatic 시스템일 때는 당연히 열 이동 안 되고 물질 이동만 되고. 그래서 이 ABCD를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기초적인 연력학 뭐 단위화하고 뭐죠?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아주 쉬운 것들, 그 다음에 페이스룰 상평형들 살짝 다뤄봤어요. 정말 기초적인 거예요. 선생님 책 구성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지금 뭐 군무원 탄약직은 쌤이 6, 7년 전부터 제자들 찾아와서 거의 뭐 탑이죠. 전 과목 다 탑이겠지만, 그래서 군무원 탄약직, 그다음에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의 출제 모의고사 각각 우리나라 최고의 책이고요. 모든 기출문제, 뭐 다른 파트들, 그다음에 쌤이 또 만들어낸 문제들 아주 고퀄리티로 돼 있으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 과목도 그렇지만 화공연력학 그 두 권의 책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우리 기사생들, 그다음에 화공직을 준비하는 공기업 화공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화공직 9급 종합 인강 들으시면 되고, 우리 기사생들은 선생님 화공기사 1차 필기, 그다음에 2차 실기 교재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